야, 너희들 머리 있는 지장이라고 아냐? 몇 년 전 이야기이다. 우리는 당시 대학교 3학년, 계절은 여름, 학식에서 셋이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다. 괴담 좋아하는 K가 잡담 중 그냥 던진 말이 원래의 시작이었다. 머리 있는 지장? 야, 그건 그냥 보통 지장보살이잖아. 내 옆에 앉아서 된장국을 떠먹던 S가 뭔 개소리냐는 듯 말한다. K와 S와 나. K는 카레 곱빼기, S는 연어 정식, 나는 쇼유 라멘. 언제나의 메뉴, 언제나의 멤버였다. 그런데 분명 머리 없는 지장이라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무서운 이야기에서 주워들었던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야기거리라도 될 텐데 K는 머리 있는 지장이라고 한 것이다. S의 말대로 그건 머리 있는 평범한 지장보살님이다. 아니라니까? 그 지장 옆에는 5개의 지장이 있대. 머리 있는 지장 하나 빼곤 전부 머리가 없다는데? 과연 그러니까 머리 있는 지장인가? 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6개의 지장 중 1개 빼고는 머리가 없다. 야, 그럼 왜 그렇게 된 건데? 그게 그 머리 있는 지장이 다른 지장들의 목을 참수했다는 이야기야, 이게. 그러면서 K는 혀를 내밀면서 숟가락으로 자기 목을 자르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한들 지장보살한테 뭐가 이득이냐? 글쎄, 모르지. 공물을 독차지하고 싶었다구나? K가 그렇게 대답하자 S가 콜록대며 기침을 했다. 그리고 휴지를 꺼내 입가를 닦더니 야이씨, 살에 돌렸잖아. 뭐가? 그게 내 탓이냐? 툴툴대는 K에게 네 탓이야. 라고 S가 말한다. 나는 그 지장보살에게 조금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야, K, 그 머리 있는 지장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없어? 있지. 그게 머리 있는 지장은 사람을 공격한다. 그 순간 다시 S가 기침을 했다. 밤마다 움직이면서 사람 목을 베고 온다던데? 필요 없는 머리 없나? 필요 없는 머리 없나? 중얼대면서 절 주변을 배회한대. 제발 그만 좀 해. 지금 나 호흡곤란이다. S는 기침을 한 탓인지 눈물을 글썽였다. 뭐야 넌? 로망이 없어.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야? 뭐가 로망이야. 너 당장이라도 그 지장한테 사과하고 와. 그래, 그거야. K가 큰 소리를 내서 나는 놀란 바람에 라멘 조각이 코로 튀어나왔다. 오랜만이다, 이러는 거. 오늘 밤에 갈래? 확인해보는 거지, 우리끼리. 소문이 뻥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사과할게. 라며 K가 말한다. S는 어이가 없다는 듯 천장을 올려다본다. 또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K는 그런 스팟에 가는 걸 좋아하는, 이른바 담력시험을 좋아하는 놈인 것이다. 지금까지도 K가 말을 꺼내고 내가 찬성하고 S가 끌려가는 식으로 그런 귀신 나온다는 곳에 발을 들인 적이 몇 번이나 있다. 그럼 오늘 밤은 머리 있는 지장 있는데 담력시험 가는 거로 결정한 거다? K가 어거지로 이야기를 진행시킨다. S가 살려달라는 듯 나를 쳐다본다. 나는 라멘을 홀짝대며 S를 향해 씩 웃어 보인다. S는 반쯤 입을 벌리고 웃으며 힘없이 늘어져서는 가만히 고개만을 저을 뿐이었다. 근데 그 지장보살은 가까운 데 있는 거냐? 땡땡사라는 곳이야.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늘어져 있던 S의 머리가 살짝 들리더니
눈썹이 움찔거렸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나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그런가? 땡땡사야?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대체 뭘까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는 입속에 라멘이 가득 들어있어 그걸 물어보지는 못했다. 그 뒤로는 물을 타이밍을 잡지 못한 채 이야기하는 동안 구체적인 집합 장소와 시간이 결정. 이럴 때는 K의 일 처리가 엄청 빠르고 좋다. 단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비극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날 땡땡사에 머리 있는 지장이 있는 대로 가게 된 것이다. 한밤중 우리는 개인적으로 땡땡사가 있는 산기슭에 집합하게 되었다. 땡땡사는 우리가 사는 거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살짝 높은 산 꼭대기에 전망대와 붙어있는 형태로 세워져 있다. 절까지는 몇백 개의 돌계단이 이어져 있고 우리는 몰랐지만 목적의 그 지장은 그 길 안에 있다고 한다. 집합 시간은 밤 11시. 시간을 제대로 지켜온 건 나뿐이었다. 15분을 기다려 알바로 늦었다는 K와 자다가 늦었다는 S가 거의 동시에 왔다. 열대야라는 무더운 여름밤, 우리 셋은 손전등을 들고 땀범벅이 되면서 지장이 있다고 하는 곳까지 걸어간다. 특히 나는 평소 운동 부족 탓인지 앞에서 가는 둘을 쫓아가는 형태로 낑낑대며 돌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산 중턱을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을까. 야, 빨리 와. 여기 있다. 라는 K의 목소리가 꽤 위쪽에서 울려왔다. 내가 둘을 따라잡자 그곳은 돌계단 옆으로 휴식을 위한 작은 광장이 있었고 지장보살은 그 광장 끝쪽에 6개 옆으로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나서 지장을 손전등으로 비춘다. 분명히 내 허리보다 작은 지장보살들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하나만 빼고 전부 머리가 없다. 이제 하나는 확실해졌네. 적어도 저 지장은 밤마다 배회하지는 않는 거지. S가 K를 향해 놀리는 투로 말한다. 미안해서 어쩌냐? 시끄러 새끼야. 뭐냐고. 개뿔도 없네. 밤에는 지장보살님이 낫이라도 들고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건 어디 사신이냐고 나도 갑자기 끼어들 뻔했다. 근데 진짜 다른 지장들은 머리가 없네? 뭐야 K? 너도 여기 와본 적 없는 거야? 오늘의 K의 말로 봤을 때 나는 K가 이곳에 몇 번이나 왔던 적이 있을 거라 봤다.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지. 재밌을 것 같아서 보러 오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에이씨, 맥 풀리네. 이 지장은 정식으로는 만지는 지장이야. 문득 S가 중얼대듯 말했다. 뭐야? 넌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아냐? 조금 알아. 봐봐. 이 지장 머리가 반짝대잖아. S가 손전등으로 지장의 머리를 비춘다. 그렇게 듣고 보니 이 지장은 낡아빠진 몸에 비해 머리만은 비교적 깨끗했다. 만져보면 더 잘 알겠지만 원래 소원을 빌면서 만지면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만진 바람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런가? 하고 생각한 나는 살짝 머리 있는 지장에 매끈한 머리를 쓰다듬어 보았다. 뭔가 볼링공을 만지는 느낌이다. 만지는 느낌은 아주 좋다. 지금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예전에는 더 유명했다고 하더라. 땡땡사에 만지는 지장이라고 하면 말이야. 하지만 그 일 때문에 K도 나도 SMR을 잠자코 듣고 있다. 왠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말투는 평소의 S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30년 정도 전 이야기래. 6개 전부 머리만 도둑 맞은 사건이 있었어. 범인은 모르고 머리만 깨끗하게 잘 나갔대.
그냥 장난이었거나 아니면 만지는 지장이 끼치는 은하를 혼자 독식하고 싶던 놈들이라도 있었겠지? 야야야, 잠깐만. 그럼 이 머리는 뭐냐? K가 말한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 당연한 의문이다. 장인에게 부탁해서 지장의 머리만 바꿔다른 거래. 나는 다시 지장을 봤다. 듣고 보니 목 부분에 금이 가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머리만 깨끗한 것도 사람들이 쓰다듬은 것만의 이유는 아니라는 건가? 하지만 고쳤다고 해도 목 부분은 역시 약해질 거 아냐.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만지던 머리는 하나씩 도둑 맞았어. 두 번째로 그렇게 되니 저쪽에서도 고칠 생각이 나지 않았지. 그건 그렇고 진짜로 몸을 바쳐 민중을 구원하는 게 지장보살의 숙명이네. 거기까지 듣다가 나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S의 이 지장보살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해왔다고 해도 너무 많이 아는 거 아닌가. 그건 옆에 있는 둔감한 K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우리의 의문을 짐작이라도 한 듯 S는 어색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다. 내가 어렸을 때 아직 2개는 남아있었어, 머리. S는 말했다. 실은 5번째 머리를 떨어뜨린 게 나야. 의외의 전개라고 한다면 그럴지도 몰랐다. 하지만 S의 말투에서는 그런 죄의 고백이랄까, 그런 무거움은 느껴지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옛날에 실패담을 푸는 듯한 그런 어조였다. 옛날에 가족들하고 이절에 왔을 때 지장의 머리를 만졌어. 소원을 빌면서 쓰다듬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지장이잖아? 나는 못된 장난꾸러기여서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 K가 묻자 S는 어깨를 으쓱했다. 떨어져라. 에? 떨어져라 하고 소리쳤어, 만지면서. 그랬더니 떨어진 거야, 진짜로. S의 말로는 툭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바로 앞에 S 쪽에 있던 지장의 머리가 떨어졌다고 한다. 그때 마치 지장이 끄덕인 것처럼 보였다고 S는 말했다. 뭐 우연히 내가 만졌을 때 한계가 왔겠지. 그런데도 그때는 정말 놀랐어. 그게 은혜인가? 같은 생각을 했어. 그 뒤로는 위에 절에서 스님이 내려와서는 엄청나게 혼났지. 그러면서 S는 지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천천히 지장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큰 소리도 아닌 작은 소리도 아닌 지극히 평범하게 그 말을 입에 담았다. 이렇게 떨어져 라고. 투둑. 둔탁한 소리가 났다. 다음 순간에는 지장의 머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 퍽 하고 땅에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우와! 하는 내 목소리. S는 손을 앞으로 내민 채 지장을 바라보고 있다. 헐! 진짜 떨어졌어! K가 감탄 섞인 목소리를 낸다. 뭐 이런 일도 있네. S는 어디까지나 냉정을 지키고 있었다. K가 떨어진 머리로 다가가서 어떻게 된 거야? 하며 툭툭 건드려 본다. 나는 이 눈앞에서 일어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오늘 밤 S가 만져서 한계치를 넘어서 버린 걸까? 아니면 지장이 S의 소원을 들어준 건가? 가자. 천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S가 갑자기 중얼거렸다. 에? 지장은 어떡할 건데? 어쩔 수 없지 뭐. 에? S는 정말로 이대로 돌아갈 작정인 것이다. 그렇지만 나라고 뭘 할 수가 있을까? 변상에 대한 게 머리를 스쳤지만 만진 것만으로도 저렇게 됐다면 바람만 불어도 떨어졌겠네. S가 내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발언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대로 얌전히 돌아간다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내게는 없다.
돌아갈까? 이렇게 되어 머리 있는 지장은 머리 없는 지장이 된 것이다. 잘된 일이야, 잘된 일. 그런 결말로 가지는 않았다. 나와 S가 돌아가려던 때 K만은 아직 지장의 머리가 있는 곳에 있었다.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려고 했는데 필요 없는 머리 없나? 라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봤더니 K가 아까 떨어졌던 지장의 머리를 양손으로 들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에? 뭐야? 내가 물어보자 K는 다시 말했다. 필요 없는 머리 없나? 그때 K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런 수준 높은 농담을 할 수 있는 K는 아니니. 그리고 평소에 K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있으면 주겠나? 아니, 그게... 자네 머리라도 괜찮나? 없어. 대답한 건 S였다. 적어도 우린 필요 없는 머리는 갖고 있지 않아. 그런가? K가 지장의 머리를 땅에 떨어뜨렸다.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K의 몸이 감전된 것처럼 꿈틀하고 흔들렸다. 뭐야? 에? 나 잤어? K는 방금 전 자기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알게 뭐야. 돌아가자고. S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광장을 빠져나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한다. 잠깐 기다려! 뭐야? 설명하라고! S의 뒤를 서둘러 K가 쫓아간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멍하니 땅에 떨어져 있는 지장의 머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무서운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지장은 아직도 일할 생각이었을까?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그러고 보니 아까 지장을 만졌을 때 나는 아무런 소원도 빌지 않았다. 나는 문득 생각이나 지장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무겁다. 엄청나게. 절단면을 확인하고 나는 지장의 머리를 원래 위치에 올렸다. 그리고 쓰다듬는다. 붙어라! 살짝 손을 뗀다. 머리는 다시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던 나는 둘을 쫓아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얼마 후 땡땡사의 지장보살이 머리 없는 지장보살이 부서진 것 같다고 K가 말했다. 몇 개나? 라고는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